위암으로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후에 식사만 하면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거나 배가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이러한 현상은 덤핑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후기 덤핑 증후군 때문에 식사 후 고혈당과 저혈당을 넘나들면서 특히 저혈당으로 고생을 오래 하셨습니다. 수십 년을 고생하시다가 최근에 보글리보스라는 약 처방을 받아 복약하시면서 양방향 혈당 수준이 300에서 170으로 60에서 90으로 드라마틱하게 호전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서 당화혈색소는 5.9에서 5.6으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저혈당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오늘은 덤핑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와 증상,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식습관 및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덤핑 증후군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덤핑 증후군은 말 그대로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한꺼번에 덤프되듯이 소장으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덤핑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한꺼번에 쏟아버린다는 뜻인데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위가 음식물을 천천히 소장으로 내려보내며 소화 과정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위의 일부나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특히 음식을 조절해주는 유문이 제거된 경우에는 이러한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잘게 소화되지 못한 채 급속히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며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여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식물이 소장으로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 소장은 놀라서 그 음식물을 희석하기 위해 주변 혈관에서 많은 수분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혈액량이 줄어들어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각종 장내 호르몬이 한꺼번에 분비되어 심박수와 혈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소장으로 밀려든 음식물에 포함된 당분이 순식간에 흡수되면 식사 직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우리 몸이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식후 약 2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어 오히려 저혈당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는 체액 변화와 호르몬 분비의 영향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몇 시간 뒤에는 혈당 변화의 영향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덤핑 증후군의 증상은 발생 시기에 따라 조기 덤핑 증후군과 후기 덤핑 증후군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덤핑 증후군이 나타나는 시기와 양상에 따라 크게 조기 덤핑 증후군과 후기 덤핑 증후군으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 모두 환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지만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과 시간이 다르며 그에 따른 증상 특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덤핑 증후군은 보통 식사를 시작한 지 몇 분에서 30분 이내에 빠르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위에서 한꺼번에 내려온 음식물로 인해 소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혈액 내 수분이 장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반응들입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식사 중이나 식사가 끝난 직후 속이 막 갑자기 더부룩해지고 복부에 경련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하면 메스꺼움이 생기거나 음식을 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몸에서 땀이 비 오듯 나는 등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곤 합니다. 어지럽고 힘이 빠지며 심한 경우에는 앉았다가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핑 도는 느낌이 들고 순간적으로 기절할 것처럼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로 환자에 따라서는 식사 후 어지러워서 바로 누워 있어야 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조기 덤핑 증후군에서는 위장 증상 복통, 설사, 구역질 등과 혈관운동성 증상 현기증, 두근거림, 발한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기 덤핑 증후군의 증상은 식사 직후에는 없다가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발생합니다. 초기에 혈당이 급히 올랐다가 이후 과다 분비된 인슐린 때문에 혈당이 정상보다 더 떨어지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환자분들은 식사하고 한두 시간을 지나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리며 어지러운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손에 힘이 없고 팔다리가 후들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맥박이 빨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땀이 식은땀처럼 차갑게 흐르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떤 분들은 머리가 멍해지거나 집중이 어려워지는 정신적인 혼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저혈당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로 실제로 갑작스럽게 강한 배고픔을 느끼면서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거나 실제로 실신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후기 덤핑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눕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신호이므로 증상이 심할 때는 포도당 캔디를 섭취하여 혈당을 올려주는 응급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식사 구성과 치료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덤핑 증후군은 일부 환자에게서는 이 증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토나 설사로 음식물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매번 불편함을 겪다 보면 식사 자체가 두려워져서 식사를 거르게 되고 그로 인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 빈혈이나 비타민 결핍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덤핑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일상활동에 제약이 생겨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는 설사는 탈수를 일으켜 어지럼증을 악화시키고 심한 저혈당 증상이 올 경우 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덤핑 증후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술 직후 몇 달간 가장 증상이 심하다가도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나 2년 이내에 몸이 새로운 소화 과정에 적응하면서 증상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덤핑 증후군 증상을 완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덤핑 증후군을 관리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조정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합니다.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교정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사 방법과 식단 조정을 통해 증상을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조절이 어려우므로 음식물의 양과 속도를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훨씬 완화됩니다. 특히 수술 직후에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는지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은 식사 요령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하루 5회나 6회에 걸쳐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소장으로 내려가는 음식물의 양을 줄여줘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습니다. 식사는 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드세요. 모든 음식은 가능하면 곱게 씹어서 천천히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잘 씹는 행위 자체가 소화를 도와 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단 음식은 피하세요. 설탕이나 시럽, 사탕, 꿀, 청량음료처럼 단당류가 많은 음식은 삼투압을 높여 덤핑 증상을 쉽게 유발하므로 최대한 줄이거나 피해야 합니다.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도 당분 함량이 높으므로 주의하세요. 양질의 단백질 음식, 살코기, 생선, 두부, 콩 등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야채, 해조류, 통곡물 등을 식단의 중심에 두세요. 탄수화물은 흰쌀밥이나 흰빵보다는 현미, 통곡물, 귀리 등의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 급등을 예방합니다. 기름진 음식은 과하면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적당한 지방은 오히려 위 배출 속도를 늦춰주어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기름진 튀김류만 피하시고 올리브유나 견과류 등 건강한 지방을 소량 포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식사하면서 국물이나 물을 함께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음식물이 더 빨리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음료는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로 섭취하세요.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은 충분히 유지하되
식사 시간과 분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식후에는 휴식을 취하세요. 식사 직후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보다는 15분에서 30분간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로 편히 누워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중력의 도움으로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해주고 어지럼증을 예방해줍니다. 식사 후 누워있을 때 머리 밑에 베개를 높여 상반신을 약 30에서 45도 정도 기울인 반자위 자세를 취하면 속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수술 후에 유당불내증이 생겨서 우유나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직후에는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 섭취를 줄였다가 증상을 봐가며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우유를 마신 후 복통이나 설사가 심하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위의 식사요법들은 덤핑 증후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입니다. 처음에는 식습관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증상 호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술 후 초기 몇 개월간은 이러한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켜야 몸이 회복되고 적응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식사요법을 잘 지켜도 여전히 증상이 자주 발생하거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식이 조절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환자에게 보조적으로 사용되며 덤핑 증후군의 초기 증상과 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식사 조절과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덤핑 증후군 증상이 계속해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에 한해 수술적인 교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전체 덤핑 증후군 환자 중 극히 드물며 수술 자체의 위험성과 부담도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주로 이전에 받은 위 수술로 인해 변경된 위장관의 흐름을 다시 재조정하여 정상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수술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까지는 환자의 증상 정도, 현재 영양 상태, 수술에 따른 위험도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환자분이 추가 수술 없이 식이요법과 약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 보존적 치료를 최대한 시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면 수술 전에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지, 부작용이나 합병증 가능성은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설명 듣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절제 수술 후 겪게 되는 덤핑 증후군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생소하고 걱정스러운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덤핑 증후군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고 몸도 새로운 소화 과정에 점차 적응해갑니다. 식사요법을 충실히 지키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대부분이 몇 개월 내지 몇 년 사이에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의지와 꾸준한 관리입니다. 처음에는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 번거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내 몸을 회복시키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임해주세요. 힘든 증상이 반복될 때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증상 일지를 적어두면 진료 시 큰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경우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개인에 맞는 식단을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도 환자분이 규칙적인 식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덤핑 증후군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의 조언을 잘 따라주시고 생활 관리를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더 건강하고 편안한 식사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 내용은 환자 교육을 위한 것으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전문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